우리 아이 경제 독립 프로젝트 본편 12부. 반짝반짝 금은방. 아니, 금 투자도 스마트하게. 세상의 모든 보물을 찾아 함께 떠나는 우리 아빠가, 내 용감한 탐험가들, 그리고 미래의 경제 독립을 꿈꾸는 우리 아들, 딸들 모두 안녕.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꿈에 그리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알아보고, 큰돈 없이도 리츠나 부동산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건물주의 꿈을 꿔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중요성까지 함께 이야기 나눴었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산도 아주 조금은 넘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거라고 믿는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아주 특별하고 매력적인 투자 대상, 그 이름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해지고 반짝이는 기분이 드는 바로 금골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 금? 아빠, 그거 그냥 동네 금은방 가서 엄마 생신 선물로 금반지나 금목걸이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금을 소유하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지만, 요즘에는 훨씬 더 똑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니? 경제가 어렵거나 세상이 시끄러울 때 더욱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는 안전자산의 대표주자, 바로 이 금. 오늘 그 찬란한 매력과 스마트한 투자법을 아빠가 샅샅이 파헤쳐 줄 테니까 오늘도 귀는 쫑긋, 눈은 반짝 하고 아빠 이야기 잘 따라와 주렴. 첫째, 반짝이는 황금. 왜 금은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받았을까? 금은 아주 먼 옛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귀중한 가치를 인정받아왔어.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무덤에서도 황금 마스크가 발견되고, 옛날 왕들의 화려한 왕관이나 귀족들의 장신구는 대부분 이 금으로 만들어졌지. 심지어는 돈이 발명되기 전이나 후에도 오랫동안 이 금덩어리나 금화가 중요한 화폐, 즉 돈의 역할을 하기도 했단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금은 수천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귀하게 여겨졌을까? 자연이 준 선물, 희소성과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금은 지구상에 묻혀있는 전체 양이 아주 한정되어 있어서 아무나 쉽게 많이 만들어낼 수 없어. 그리고 공기 중이나 물속에서도 거의 녹슬거나 변하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성질 때문에 그 아름다운 황금빛 광채와 가치를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지. 위기의 순간 더욱 빛나는 안전자산의 대표주자.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금에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야.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나라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기거나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질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돈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찾는 피난처 중 하나가 바로 이 금이란다. 금은 이렇게 세상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할 때 오히려 그 가치가 더욱 단단하게 빛나는 경향이 있어. 왠지 모를 든든함, 심리적인 안정감과 부의 상징 반짝이는 황금빛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왠지 모를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묘한 매력이 있어. 그래서 금은 단순한 금속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금은 단순한 보석이나 장식품을 넘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황금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되는 거란다. 둘째, 금에 투자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그래도 아쉬운 점은 없을까? 자, 그럼 이렇게 매력적인 금에 투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 그리고 혹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아쉬운 점은 없을까? 솔직하게 한번 알아보자. 내 돈 가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 해지라는 건 위험을 피한다 또는 대비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일부에서 배웠던 것처럼 물가가 계속 올라서 우리가 가진 돈의 실제 구매력이 떨어질 때 이 금은 그 가치를 비교적 잘 지켜주거나 오히려 가격이 올라서 내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단다. 마치 물가가 오를수록 더 단단해지는 방패 같다고나 할까? 세상이 불안할 때 더욱 빛나는 안전자산 역할.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금융 시스템에 큰 위기가 올 것 같을 때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투자 자산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금은 오히려 그 가치가 오르면서 내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보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 우리가 8부에서 배운 분산 투자 기억나지? 이 금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아주 훌륭한 분산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단다.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꾸기 비교적 용이한 환금성. 금은 전 세계 어디서나 그 가치를 인정받는 국제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비교적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물론 어떤 방법으로 투자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야. 금 투자에 솔직히 조금 아쉬운 점. 가만히 있어도 돈이 또 나오지는 않아. 이자나 배당이 없다. 이게 바로 금 투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꼬박꼬박 이자를 받고 어떤 회사 주식에 투자하면 운이 좋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금이라는 자산 자체에서는 아무런 추가적인 현금 흐름, 이자나 배당 같은 것이 나오지 않는단다. 오로지 금 가격이 내가 샀을 때보다 올랐을 때 팔아서 얻는 시세 차익만 기대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투자 전문가들은 금을 수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내 자산의 가치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실물로 가지고 있으려면 보관이 번거롭고 비용도 들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골드바나 금화 같은 진짜 금 실물금을 사서 가지고 있다면 혹시 도둑 맞거나 잃어버릴까봐 매일 밤잠 설치며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지? 그래서 은행에 안전한 대여금고 같은 곳에 맡기려고 하면 또 매년 일정한 보관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가격이 항상 오르기만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금 가격이 매일매일 혹은 매년 꾸준히 오르기만 하는 건 절대 아니란다. 금 가격도 세계 경제 상황의 변화, 미국 달러화의 가치 변동, 전 세계적인 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 심지어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 등 정말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 무조건 금은 안전하니까 사두면 오르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다. 셋째, 금반지, 금목걸이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스마트한 금 투자 방법 총정리. 아빠, 그럼 금 투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동네 금은방 가서 엄마 생신 선물로 금반지나 금두꺼비 사는 거 말고 다른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물론이지. 요즘에는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그리고 소액으로도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정말 많아졌단다. 아빠가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들을 장단점과 함께 쏙쏙 알려줄게. 반짝반짝 내 손안의 진짜 금, 골드바, 금화 등 실물 금 직접 투자. 가장 전통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이지. 금은방이나 은행 또는 한국조폐공사 같은 곳에서 순도 높은 골드바 금괴, 기념금화 또는 다양한 모양의 금 제품을 직접 돈을 주고 사는 거야. 장점, 뭐니 해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진짜 금을 소유한다는 만족감이 크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해지는 기분이 들지. 유사시에는 이걸로 직접 물물 교환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 단점,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비용이야. 실물 금을 살 때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하고 금을 예쁘게 가공하는 데 드는 세공비 수수료도 꽤 비싼 편이란다. 나중에 팔 때도 또 수수료를 내야 해서 실제로 국제금 시세가 아주 많이 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 게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집안에 안전하게 보관하기도 어렵고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도 항상 따라다니지. 그래서 단순한 투자 목적이라면 아주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렴. 은행 통장으로 금을 차곡차곡 산다고? 골드뱅킹 일명 금통장. 은행에 가서 저 골드뱅킹 통장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하면 만들 수 있는 특별한 통장이란다. 이 통장에 우리가 돈을 넣으면 은행이 그 돈으로 국제금 시세에 맞춰서 금을 아주 작은 단위, 예를 들어 0.01g으로 쪼개서 우리 통장에 마치 사이버머니처럼 차곡차곡 적립해주는 방식이야. 장점, 아주 적은 돈, 예를 들어 만원, 몇만 원으로도 금 투자를 시작할 수 있고 은행에서 알아서 안전하게 보관해주니까
도난이나 분실 걱정도 전혀 할 필요가 없어. 가입 절차도 비교적 간편하고. 단점. 안타깝게도 이 골드뱅킹은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란다. 만약에 은행이 망하게 되면 원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 물론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래도 알아둬야 할 사실이야. 그리고 나중에 금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현재 15.4%를 내야 한다는 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야. 주식처럼 금을 실시간으로 사고 판다. KRX 금시장 한국거래소 금 현물 시장. 이게 바로 요즘 금 투자 좀 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아빠도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스마트한 금 투자 방법 중 하나야. 한국거래소 KRX 안에 만들어진 특별한 금 현물 시장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권사 MTS 앱이나 HTS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치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팔듯이 금을 1g 단위로 아주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단다. 장점. 가장 큰 그리고 아주 강력한 장점은 바로 엄청난 세금 혜택. 이 KRX 금시장에서 금을 사고 팔아서 얻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 그리고 금을 살 때 붙는 부가가치세도 없어. 거래 수수료도 일반 주식 거래 수수료와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편이고, 나중에 원하면 내가 산 금을 실제로 금 실물 골드바로 인출할 수도 있단다. 단, 실물로 인출할 때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두자. 단점. 주식처럼 아주 약간의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고 실물 인출 단위가 보통 1kg으로 커서 아주 소액만 투자한 경우에는 실물로 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정도가 있겠네. ETF나 펀드로 아주 간편하게. 금 ETF, 금 펀드. 우리가 지난 9부와 10부에서 아주 자세히 배웠던 ETF나 펀드 중에도 이 금에 투자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 국제 금 가격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금 ETF. 예를 들어 금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나 금을 캐고 생산하는 전 세계 여러 금광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하는 금 관련 기업 펀드 또는 ETF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지. 장점. 역시 아주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주식이나 펀드처럼 MTS나 HTS에서 아주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서 편리해. 특히 여러 금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의 경우에는 금이라는 단일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고. 단점. 펀드나 ETF를 운용하는 데 드는 아주 약간의 운용 보수를 매년 내야 하고 내가 진짜 금 실물을 직접 소유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야 해. 그리고 금 ETF나 금 펀드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상품의 종류나 과세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배당소득 세 15.4%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KRX 금시장 투자와는 다른 점이니 꼭 확인해야 한단다. 넷째, 나에게 딱 맞는 스마트한 금 투자법은 과연 뭘까? 자, 이렇게 금에 투자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 그럼 과연 나에게는 어떤 금 투자 방법이 가장 잘 맞을까? 안타깝게도 무조건 이 방법이 최고예요 하는 정답은 이 세상에 없어. 각자의 투자 목적에 따라 나는 그냥 안전하게 가치만 저장하고 싶어. 나는 세금 혜택이 제일 중요해. 나는 소액으로 꾸준히 모으고 싶어. 하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크기, 내가 얼마나 편리한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세금 문제는 또 얼마나 신경 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단다. 만약 나는 꼭 반짝이는 실물금을 내 손에 직접 쥐고 있어야 마음이 놓여. 세금이나 수수료가 조금 더 들더라도 괜찮아 하고 생각한다면 골드바를 직접 사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 나는 아주 적은 돈으로 매달 꾸준히 금을 모으고 싶고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드는 게 제일 편해 한다면 골드뱅킹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 나는 무엇보다 세금 혜택이 가장 중요하고 주식처럼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거래하고 싶어 한다면 단연코 KRX 금시장이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단다.
아빠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하고 싶구나. 나는 ETF나 펀드가 이미 익숙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금이라는 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해보고 싶어. 한다면 금 ETF나 금 펀드 중에서 내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찾아보면 되겠지. 가장 중요한 건 금 투자는 내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마치 자동차의 안전벨트나 비상시를 대비한 구명조끼처럼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너무 큰 비중을 투자해서 금값아 제발 올라라 하고 매일 기도하기보다는 전체 자산의 일정 부분을 안전하게 배분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바람직한 자세라는 거야. 오늘은 반짝이는 매력만큼이나 다양한 투자 방법과 깊은 의미를 가진 금에 대해 A부터 G까지 함께 알아봤어. 이제 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네 금은방이나 엄마 화장대 위에 금반지만 떠올리지는 않겠지? 금은 잘만 활용하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아주 훌륭하고 든든한 수호천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주식, 채권, 부동산, 금 같은 전통적인 투자 대상과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하고 어쩌면 조금은 낯설지만 그래서 더 흥미진진한 투자 세계로 떠나볼 거야.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림이나 아끼는 와인, 심지어는 구하기 힘든 한정판 운동화까지도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름하여 이색 투자의 세계. 과연 이 이색 투자가 우리에게 재미와 수익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함께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자고. 다음 편 예고 그림, 와인, 운동화, 이색 투자, 재미와 수익을 동시에.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게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금 투자 방법은 어떤 것일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특히 KRX 금시장처럼 세금 혜택도 크고 편리한 투자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았으니 한번 증권사 MTS나 HTS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거야. 아빠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아빠가 이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경제 지식을 계속해서 너희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기쁨이란다. 궁금한 점이나 오늘 내용 중에서 아빠, 이 부분 정말 신기했어요 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렴. 아빠가 항상 너희들의 빛나는 호기심과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할게.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흥미진진하고 새로운 투자 이야기로 다시 만나자.